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고 계신 이 여자분은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오사카에서 가라오케 퍼브라는 것을 운영하던 분이신데요. 보시다시피 고인이 작년에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게 2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살인사건보다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젊은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약간의 좀 트위스트라고 하죠, 여러분. 약간 좀 뒤틀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뉴스로도 나오고, 짧은 다큐로도 나오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리고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분은 이제 이 고인이 되신 분의 오빠이신데 29인데요. 그리고 잠깐 화면에 나오는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용의자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이시는 것처럼요, 56세입니다. 56세의 이 미야모토라는 사람이 엔지니어 있는데요. 근데 저 사람이 아까 그 고인이 되신 분 25살짜리를 이렇게 살인하신 겁니다. 3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로 봤을 때 이제 이 둘 사이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치달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어떤 내연 관계였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살인 용의자인 미야모토라는 남자가 이 젊은 여성 가라오케 이제 주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집착을 하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라오케는 5층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고인이 이 가라오케 안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된 상태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안에서 저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고, 그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나 있었는데요. 예리한 흉기로 10수 군데 정도를 찔려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목 쪽하고 그다음에 폐, 관통, 그리고 간장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여러 번, 수십 번을 예리한 칼에 찔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라오케 내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안 카메라는 범죄가 일어났던 시각에는 꺼져 있었고요. 시체가 발견되기 3일 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금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원래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람들도 일 끝내고 좀 쉴 때가 됐을 그럴 무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금요일날 오전에 보면은 이 주인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 원래는 식사 준비랑 뭐랑 해서 재료 같은 거 사러 다니고 막 이래서 원래 카메라나 이런 데 자주 찍히는데 하나도 출입이 없었다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미 그때는 사망한 당시였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쉬는 날이면은 일본에서 흔히 그러듯이 인스타그램으로 오늘 우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공지를 하는데, 이제 그런 공지 전혀 없이 토요일 날에도 문이 닫혀 있어서 단골 손님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미 그때 당시 사망해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고인이 되신 이분은 굉장히 손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줘서,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점주였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알코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요. 그리고 가격도 떨어뜨리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컨셉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대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 한 명 한 명한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리고 조그마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주 왔던 그 단골 손님 한 분에 따르면 언제나 진실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말하는 우라와 오모테, 그 성과 거기 다른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 고인이 되신 분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뭘 먹었고 이런 거 올리면 손님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면은 아내분한테도 잘해주세요 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굉장히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꾸 일본어로 시츠코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시츠코이가 뭐냐면 굉장히 집요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든가, 일본에서는 라인은 많이 쓰니까요, 카카오가 아니고, 그리고 전화로 해서 자꾸 이 고인이 되신 여자분한테 그 단골 남자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골 손님이라는 남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미야모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원래 이 카라오케를 열기 전서부터 이미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고인이 되신 분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골 손님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야모토 56세, 이 회사원인데 너무도 평범해 보이는 가장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그 31살 어린 점주한테 굉장히 많이 이제 지나칠 정도로 이제 집착을 보이고, 그리고 귀찮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좀 오지 말아달라고,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을 정도 스토킹을 당한 거죠,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처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장이었고요. 가령 고인이 되신 이 점주 여자분이 이어링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이어링은 누구로부터 받았냐라든가, 근데 그 본인이 그냥 산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 미야모토라는 그 용의자가 그 점주한테 소유욕을 굉장히 많이 느낀 것 같고, 본인이 4년 동안이나 단골이었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자를 지배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다 응원한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이 미야모토라는 이 용의자만 굉장히 이상할 만큼 좀 집착이 심했다. 그래서 메와그 코이라고 여러분 나오는데요. 메와그 코이라는 거 뭐냐면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민폐를 주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막 2시, 3시 이럴 때도 전화를 막 계속해서 걸어온다든가, 그리고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전화 왔던 그 착신 남는 거 있잖아요, 기록. 그렇게 많이 남다라는가. 그리고 연락해서 도세 복구 난 때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도대체 나란 인간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관심 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간에 그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는 상황이죠. 대체로 이런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를 때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그렇게 살인을 해서라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즉 다른 사람에게는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리고 변태적인 그런 집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 여자분, 고인이 되신 분은 이제 원래 부모님들이 굉장히 가난하셨어요. 늦게 결혼하셨고 해서 이 여자분의 꿈은 부모님들한테 집을 사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가라오케라고 있었지만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요리집을 여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라오케 또는 단란주점 이런 느낌으로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가라오케 펍이라는 것을 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렇게 레스토랑을 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한테도 굉장히 잘했고 부모님한테도 효녀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마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이런 사건에서 이런 범죄의 대상이 돼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너무도 착하고, 그리고 오빠가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 카라오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펍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에서 술집, 선술집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카라오케 펍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놀고 술 마시고 뭐 이런 흥청망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간단하게 약주 좀 하고 노래하고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빠는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열심히 사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남겨놓은 그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함께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도 본인도 이 일이 즐겁고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다.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같이 실컷 놀러 다니자고, 돈 많이 벌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자극적인 어떤 범죄 이야기 이런 거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한 젊은이의 꿈이 너무도 간단하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집착에 의해서 송두리째 날아간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스토킹을 하거나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대단하지 않게 여긴다든가 그냥 그러고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절대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일을 할 때 일반 회사원인 사람들도 집착을 보였을 때 어떤 일이든 당할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무래도 스토커라든가 또 집착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경계를 하고 주변에 알리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요, 이 사람이 범인이 종업원이 이 카라오케 퍼브에서 나가는 것까지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여기서 나가는 척 했고 그 나가는 척 하면서 다시 몰래 빌딩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이제 혼자 있는 그 점주를 살해를 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범인으로 잡힌 이 용의자가 한 말이 너무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간 건 맞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그 자기가 안 죽였으면 안 죽인 거지 안 죽였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응당한 그런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